자, 이제 현미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미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부각이 되겠지만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현미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현미쌀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재범 목사님, 현미 단점 좀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말씀. 네. 뭐 많이들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 현미 먹지 말아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현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우 너무 먹기 질기고 거칠어. 푸석거려 뭐 이런 것도 있고 맛도 없어.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독성들에 대해 있고 농약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예. 또 그 밖에도 이제는 오랫동안 먹으면은 위장병 생긴대. 예. 그런 것들 뭐 그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이 현미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과연 먹지 말아야 될까? 저는요, 현미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는, 이렇게 용량이 많다면서?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된다. 현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단점을 생각하면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뭡니까? 이율배반이잖아요? 이게 어느 쪽을 따라가라는 얘기냐. 이쪽 얘기들은 이게 맞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맞고, 이율배반이죠. 그러나, 이게 서로 상반되지만은 이것을 단점을 한 번에 싹 제거를 한다면, 그쵸? 이 단점 5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뭐 자지장 것들도 있지만은 크게는 5가지인데요. 요거 한번 먼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현미하면 떠오르는 것은 거칠다, 푸석거린다 뭐 이런 거죠. 식감입니다. 식감이 안 좋죠. 네, 이건 뭐 어쨌든 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기들 안 먹으면 뭐 찔겨서 거칠어서 못 먹으라면 막 울면은 때려서라도 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용량이 많으니까 그랬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맛이 없어요. 맛없어 안 먹어. 그래서 애기들 안 먹죠. 네, 질기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기름 발라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문제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문제죠. 바로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여기에는 그 미강 껍질, 요걸 미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미각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걸 렉틴이라고 부릅니다. 렉틴은. 네, 이 렉틴은 그러면 이게 현미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웬만한 모든 잡곡류들 질기잖아요. 예. 질긴 껍질들에 다 들어있어요. 검은 콩에도 많죠. 그래서 제가 검은 콩 이제 먹지 마세요. 왜? 검은 콩에 들어있는 영양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콩에 많다며. 여기도 단백질 더 많아요. 오히려 콩에는 몇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는요 10가지 필수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류신, 이솔유신, 뭐 트립토판 우리가 생각하는 10가지는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는 콩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양만 겹쳐서 이게 균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기호식품으로 한두 번은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1년에 우리 오늘은 콩밥 먹어볼까 그러면서 콩밥 먹어보고도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기호식품으로 그렇게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꾸준히 장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겹치거든요. 자, 그리고 콩에는 바로 그 껍질에 바로 이 독성 물질들이 묻어 있고요. 콩은 특히 오늘 콩 얘기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콩은요 농약 무지합니다. 정말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러니까는 진짜 무지무지 뿌려대요.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유기농 쌀 그냥 그거 진짜 드론으로 어떻게 해서 조금 그냥 날리는 거 그거 가지고선도 걱정하시는데 콩은요 벌레들이 막 엄청나게 기어다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요. 근데 콩 그거 뭐 그냥 진짜 그런 샴푸는 트리오로도 팍팍 씻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약 다
드시면서 몇 배나 더 진하게 그냥 오리지널로 드시잖아요. 진짜 그거 콩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모든 잡곡류에는 이런 독소들이 레틴이라는 그런 독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현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독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화 흡수를 방해합니다.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선 막 배탈 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현미 먹으면 늘 속이 거부가죠. 바로 레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영양이 많잖아. 그럼 또 먹어야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는 네 번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약의 문제예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농약의 문제. 껍질에는 다 크게 묻어 있거든요. 콩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 콩 껍질 같잖아. 겉에 그 껍질 이런 것들은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겨 이런 거는요, 바로 침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섬유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겉을 싸고 있는 이제 그 껍질들 있잖아요. 이 껍질은 단단하고, 이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팩틴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잘 투과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저 비닐 코팅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은 못 뚫으니까 거기 다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현미를 이야기할 때는 농약은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요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잡곡류 마찬가지입니다. 농약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곡밥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이제는 뭐 예전에 백미 드실 땐 물론 같이 드세요. 백미 드시려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 현미밥이시라면은 이제 굳이 잡곡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껍질에는 농약이 다 묻어 있습니다. 자, 요 농약 이 문제 요거 때문에 그 겉에 요거는 뚫지 못하니까 다 묻어 있는 유기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니 농약을 안 했는데 요즘에 드론으로 날리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유기농에도 농약이 검출됐다고 그냥 다음이나 그 네이버 이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뉴스에도 다 나온 거예요. KBS, SBS, MBC 모든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유기농 쌀에도 농약이 나온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 난리거든요. 네, 그 검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면 이제 위장병.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먹으면은 그 6개월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왜 그럴까? 왜 그러냐? 바로 이 질긴 껍질들 굉장히 질기잖아요. 콩껍질은 좀 부드럽긴 하지만은 이 쌀에 들어있는 아까 미각 껍질 미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질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100번 200번 씹는 거거든요. 날카롭습니다. 요것들이 이제는 뱃속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위벽 장벽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거기에 이것들이 꽉꽉꽉꽉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위염, 장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증들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이게 그러면 안 없어지냐? 위산에 의해서 조금씩 없어지긴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 곱게 여러 번 그래서 오래 씹으라는 거예요. 100번 이상 씹으면은 일주일이면 여기 없어져요. 그런데 뭐 한 번 막 먹고 많아요? 다음날 또 먹잖아요. 그럼 또 박혀 와서 이게 일주일 계속 누적이 되죠. 그러면서 또 서서 일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없어지고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벽, 장벽에는 끊임없이 이런 미간 껍질들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염증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6개월 이상 되면은 없는 병이 생기는데 위장 장애가 이제 계속되면서 위장병 지병이 생깁니다.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없는 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래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요 5대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원쌀, 현미쌀은 이런 단점들을 다 극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 쌀을 어떻게 가공해 사라졌는지. 네, 궁금하시죠? 네, 예전에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네. 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미강 껍질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토정하는 거랑 무슨 뭐 차이가 없지 않냐? 예, 그러나 도전기에 칼날로 되는 순간 영양분들이 무지무지 떨어져 나갑니다. 최소 3분도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이제는 그 질긴 것들을 제거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전기에 칼날로 치면은. 네, 그것은 사이즈가 다 달라서 그렇다. 배도 큰 사이즈, 중간 작은 사이즈가 있듯이 쌀은 오히려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기가.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비슷한데 이럴 수 있지만요. 채로 이걸 다 쳐보면 한 5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도전기 1분도만 하더라도 1분도만 하면은 다 살짝 겉만 깎일 것 같지만은 안 깎이는 게 한 50%가 나옵니다. 2분도에도 한 30%, 20%는 안 깎여 나와요. 이런 것은 즉석 도전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벼를 갖다 가정용 즉석 도전기 있거든요. 벼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넣는 건데요. 1분도 해서 1분도 된다고 막 광고는 해요. 그러나 1분도 나온 거 보세요. 절반은 안 깎입니다. 2분도 해도 많이 안 깎여나요. 3분도 깎으니까 그냥 한 6개, 7개 그렇게 안 깎인 게 나옵니다. 그 안 깎인 것들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요. 예, 그만큼 이제는 작은 사이즈들 몇 개 빼고는 이제 3분도 하니까. 그러나 영양분들은 벌써 많이 깎인 것은 30%가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영양가 1%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30%, 2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는 좋아졌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나는 왜 효험이 없지? 다른 분들은 눈도 좋아졌다는데 나는 왜 이게 효험이 없지? 다른 분들은 뭐 다리도 힘이 있다는데 왜 나는 없지? 다른 분들은 기혈순환이 된다는데 나는 왜 없지? 그 효험을 못 보는 분들이 진짜 60% 막 70%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거 도전기 사실은 제가 좀 연구하다가 그런 분들 이렇게 먹여가면서 안 낳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깎여 나가는 30%, 20%이 영양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이제 이런 문헌이라든지 자료들, 논문들 검토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 바로 깎여 나가는 그 미강이라는 쌀겨가루층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양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미강 껍질만 살짝 까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마침내 이제 우리가 롤러 방식인데요. 이 칼날을 빼냈습니다. 칼날을 빼내고 롤러에다가 벨트를 감아서 돌리는 거예요. 이 벨트가 뭐냐면은 깔끄러운, 그러니까 그라인더 아시죠? 칼 가는 거 그라인더 엥 하고 갈죠? 그라인더 좀 모르시면 빼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롤러에다가 빼빠를 감은 것을 거기에다 이 질긴 현미를 통과시켰더니 요것들이 이제 겉에 있는 이 질긴 비닐 같은 거, 여기도 쌀국수 있지만 이 비닐 같은 것만 요것이 살짝 홍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홍시를 이렇게 까는데 그 껍질을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벗기니까 크게 그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요것만 이렇게 벗기니까 그게 뭐 껍질에 무슨 영양이 있어요. 그건 팩틴이라는 물질이고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 껍질은 조금 질기잖아요. 사과도 제가 언제 보니까 딱 한 번 이렇게 손을 댔다가 일주일 후에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묵은 사과다 보니까 여기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그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저는 사과 껍질을 벗기면서 이 질긴 것이 이렇게 껍질만 벗겨지는구나. 사과도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는 건 완전 그 껍질에 많다는 게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살짝 벗기면 아무리 벗겨도요 살들이 베어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영양분들이 있는 거고 이 껍질은 팩틴이라는 물질은 속에 있는 영양분들 비타민 C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네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벌레가 와서 이렇게 못 먹게 또 이렇게 뭐 더러워지지 않게 이렇게 반짝거리 그렇게 코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영양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벗기는 그런 방법을 저는 롤러에 바로 이런 빼빠 같은 것을 감아서 돌리면서 쌀을 통과시켰더니 그것만 이렇게 살짝 벗겨져서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못 먹은 1%만 벗겨집니다. 100kg를 깎으면 우리가 99kg. 요즘에는요, 조금 더 미세 조정을 해서 99.5kg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못 먹을 1%를 벗겨내는 거예요. 100kg를 깎아야 요거 이제 보풀하기 같은 이건 정말 비닐 껍질들이죠. 그것만 이만큼 나옵니다. 100kg를 깎아서 99%를 우리가 먹는 역사상 최초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100%에 가까운 영양분 이 쌀을 드시고 수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극찬을 보내주시고 체험 수기들을 올려주시고 네, 참 제2의 인생을 진짜 20, 30대보다 더 건강한 삶이 되었다고 이런 참 말씀들을 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